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밤 9시 34분입니다. 이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이준석으로 시작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읽고 있으면은 흐뭇한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은 또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전당대회 때문에 이번 달은 초반에 지방을 계속 다니느라 정기권 60회 다 못 쓸 줄 알았는데 2일 남기고 60회 다 썼습니다. 정기권 충전할 때마다 느끼는 뭔가 모를 성취감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지하철 정기권 충전 인증샷을 올리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정기권을 충전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마들역에서 했네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49분쯤 5만 5천 원을 충전한 영수증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 조선닷컴에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백팩을 메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아주 웃음이 나오고 뭔가 이게 2030을 대표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좋은 일을 해낼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지하철 탈 일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선.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 지하철을 타야 뭔가 이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감이 생기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 잡지 편집장은 하루에 한 번쯤은 꼭 시내를 걸어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잡지를 만들 때 이 시중의 분위기, 국민들이 원하는 기사가 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편집장은 지하철을 타고 미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가지고 거리를 걸으면서 느낌을 가지고 출근해 가지고 편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바닷가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그리고 언론인이죠. 그렇게 해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질 않아요. 아마 누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 폐쇄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상입니다. 계속 거기서 자기들 끼리끼리 밥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 행사도 아주 드문 편이에요. 왜 이런 통계를 안 내는지, 청와대 출입기자는 뭘 하는지 나중에 비판받을 겁니다. 한편 일본 수상은 하루 일정이 다음날 다 공개가 됩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거의 분단위로 일정이 쭉 나옵니다. 모든 신문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일본 수상이 얼마나 실무자들과 많이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들, 부서의 국장, 실장급을 주로 만납니다. 자, 그런데 지하철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춘천지원장을 하다가 놀랍게도 한 몇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을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에 지명한 것과 같은 파격적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파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2017년 8월 22일 인사차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양성태 원장을 방문하는데 춘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초역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대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나는 춘천지원장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왔기 때문에 관용차를 쓸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바로 노블리주 오블리제 공사를 저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구나, 아마 감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31년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다. 재판만 한 사람의 수준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사이도 김명수 대법원장 지하철 타고 다닙니까? 지하철 타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얼굴로. 우선 이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전설이 됐습니다. 공관 가지고 이렇게 말썽 많이 부린 대법원장이 있겠습니까? 공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로 인테리어겠죠. 4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걸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재판과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주로 인테리어를 썼는데 아주 호화롭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관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있죠. 뭐냐, 이 아들이 판사고 며느리가 변호사인데 강남 재건축 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임시로 거주할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공관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한 1년 됐네요. 같이 살았는데 손주를 위해서 공관에다가 그네도 만들고 모래사장도 만들고 축구 골대도 만들었습니다. 왜 이걸 국가 돈으로 하죠? 미국 같으면은, 일본 같으면은 이 딱 계산해 가지고 국가에서 돈 받습니다. 이게 또 처음이 아니죠. 이게 말하자면은 아들 며느리 공관 재테크 사건으로 유명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며느리가 한진 법무팀에 근무하는 변호사인데 그 유명한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2017년 12월에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직후에 이 며느리가 속한 이 법무팀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 끝난 직후에 대법원장,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으니까 판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이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냐 하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하철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철 정신은, 김명수의 지하철 정신은 어디 가고 공관 재테크로 이렇게 둔갑을 하고 말았습니까? 공과 사,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걸 한국 역사에서 확인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됩니다. 삼국사기에 맨 뒤에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김유신이 나옵니다. 삼국을 빛낸 인물들, 왕이 아닌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라 사람들이 많아요. 신라 사람들 대부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구나. 공적 마인드, 파블릭 마인드가 백제나 고구려보다 강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예를 들면은 유명한 서기 660년의 황산벌 결전, 개백이 데리고 온 5,000명의 결사대와 김유신이 지휘한 5만 명이 신라군이 대치했을 때 워낙 백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부사령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총사령관이고 부사령관 두 사람의 아들을 특공 요원으로 보내 가지고 희생시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관창, 한 사람이 반굴이었습니다. 부사령관 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부하들을 격동시켜서 이기게 되는 거죠. 공과 사를 따지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의 하나의 원칙이 김명수처럼, 김오수 검찰총장처럼, 그리고 법무장관처럼 약점 많은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씁니다. 약점 많은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쓰면은 충성을 다하죠. 물불을 안 가리죠. 충성을. 아주 비열한 마피아식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배정된 차를 마다하고 이렇게 진짜로, 이건 진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제가 김명수와 대비되는 이야기를 한번 엮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